이런 사람들을요, 처음부터 분류해낼 수가 없습니다. 이 사람들은 이미 이제 문제가 됐으니까 뺄 수 있어요. 근데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구분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. 네, 안녕하세요. 버트너입니다. 깡통 전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요. 요즘에 뉴스나 뭐 기사에 보면은 깡통 전세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, 깡통 전세가 뭔지, 그리고 깡통 전세를 피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, 안전하게 계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깡통 전세의 정의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전세가가 매매가의 한 70%에서 80% 정도 되는 주택,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.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요, 오피스텔이라든지 원룸 아니면은 뭐 빌라를 보다 하더라도 70% 80%가 아니라 80% 90% 100%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깡통 전세가 아닌 집들을 찾기가 더 어려운 거죠. 대부분은 다 깡통 전세인데, 그러면은 계약하지 말라는 거냐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러면 안 되죠. 집을 찾아야 되니까.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깡통 전세인지 여부가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아닙니다. 그래서 깡통 전세인지 여부를 자꾸 포커스를 두지 말고, 보증금 반환이 안전하게 되는지 요거를 좀 포커스를 두고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한테 상담을 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90% 정도가 다 깡통 전세에 해당하는 그런 매물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는데, 만약에 제가 깡통 전세입니다 하고 상담을 끝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 깡통 전세인지 여부에 너무 포커스를 두지 말고,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두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. 제가 이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. 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을 해봐요. 대부분 매매가의 90%, 80% 이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경매가 생겼을 때는 보증금이 어느 정도는 깨질 수 있어요.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는 거죠. 여기 보시면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져 준다. 요게 이제 보증 내용인 거거든요. 그래서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라고 보면은, 우리가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 대상은 원래 임대인이에요. 임대인인데 이 임대인 말고 두 번째로 보증금을 돌려주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. 보험사. 그래서 보증금을 이쪽에서 못 받으면 이쪽에서 변제를 해줍니다. 좀 쉽게 설명해 볼게요. 만약에 집이 이렇게 있어요. 근데 만기가 돼서 임대인한테 저 이제 보증금 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. 임차인이 이게 나예요. 내가 얘기를 했는데 나 돈 없는데 못 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혹은 중간에 경매가 생겼어요. 경매가 일어나서 내가 이 경매에 참여를 해야 된대요. 근데 내가 보증보험을 가입을 해놓으면요, 이런 일이 있나요? 임대인이 나 돈 없어 못 주는데 라고 했을 때, 그러면 나는 보험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나 이렇게 하는데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은, 그럼 저희가 보증금 드릴 테니까 나가세요. 우리가 빠지는 겁니다. 그리고 보험사는 임대인한테 돈을 받아요. 못 받으면은 뭐 경매를 신청을 하든지, 요거는 이제 이쪽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니까 나는 돈을 받고 나갑니다.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항력이라든지 우선변제권 같은 경우는요,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.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,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주는 건 아닙니다. 근데 보증보험은 돈을 준다는 거죠.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,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실제로 겪게 되잖아요. 그러면 여러분들의 일상은 거의 마비가 됩니다. 너무 힘들어요. 보통 사람들한테 전세금이라는 거는 내 전 재산인 경우가 많잖아요. 전세금은 내 재산이에요. 전 재산. 근데 이 전 재산에서 전부가 사라지거나 일부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 일상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. 저랑 실제로 상담을 하시는 분 중에서 우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. 혼자서 진짜 끙끙 앓고 참고 하다가 저랑 얘기하시면서 이게 울분이 터지는 거예요. 이런 분들 마음 이해되죠. 이분들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. 하라는 대로 했고 뭐 전입신고도 했고 다 했습니다. 근데 돈을 돌려받을 수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이 기준을 보고 보증금을 줄 수 있는 대상을 하나 더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보증보험을 가입하라고 추천을 많이 해드립니다. 가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보증보험인데 돈을 안 주는 사람도 있어요. 다 주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, 맞습니다. 실제로 보증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안 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. 여기 보시면은
전입신고 늦었다고 전세보증보험금 못 준다는 허그, 보험료는 왜 받았나 이런 건데, 이분은 지금 대출을 하면서 보증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이 전입 시기가 대출금이 나오는 시기에 바로 해야 되는데 한 2일 정도 늦은 거예요. 사실 그 사이에 뭔가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억울하죠. 가입도 했고 전입신고도 했는데 억울한데, 사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. 계약 해지에 대한 통보를 안 한 경우도 있고요, 혹은 중간에 잠깐 이사를 한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 전입신고만 잠깐 옮긴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돌려주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 가입할 때 어떠한 조건들이 있는지,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가입을 하게 되면은 보험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. 지금 얼마 전에 나쁜 임대인 해가지고 나왔는데, 이 사람들이 뭐 권모 씨, 김모 씨 이런 많잖아요. 뭐 근데 이 사람들이 뭐 2,000개, 뭐 1,000개 이렇게 있는데, 이런 사람들을요 처음부터 분류해낼 수가 없습니다. 이 사람들은 이미 이제 문제가 됐으니까 뺄 수 있어요. 근데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구분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. 앞으로 생길 사람을 어떻게 구분해내겠어요?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가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훨씬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. 제가 오늘 깡통전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.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깡통전세 여부에 대해서 너무 포커스를 두지 말고요,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, 이 집이 안전한지 여부들을 확인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. 그래서 보증금 반환 여부에 좀 포커스를 두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. 오늘은 깡통전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고, 다음번에 제가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버튼홍이었습니다.